이번 영상은 5월 3주차 추천 종목 리뷰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통신 3사가 뛰어들었다라는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SK텔레콤, KT, LG U+까지 한번 봤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 달 만에 보는 거죠. 한 달 만에. 그래서 3주차니까 요 부분에서 봤던 건데, 이때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괜찮은 구간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신규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매력적인 구간대로 다가왔고, 이 과거의 저점이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 부분까지 한번 근처 갔다가 다시 살짝 올라온 느낌이긴 한데, 아직 뭐 국제 정세나 이런 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바닥을 찍으러 갈 가능성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월봉으로 보셨을 때도 아직 룸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까지 보고 가는 거니까 아직도 6개의 월봉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떤 형식으로 생길지는 가늠하기는 좀 어렵지만, 가격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레벨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까지 했을 때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했고, 오늘은 아직 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기간은 소폭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그리고 배당금까지 예측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배당을 더 확대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시가 배당률 5% 이상은 좀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KT, 최근에 좀 악재가 좀 떴죠. 밀리의 서재에서 회원 정보가 좀 유출이 되면서 KT가 좀 타격을 좀 맞았는데, 그래서 잘 가던 주식이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금방 회복하고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한 구간에서 악재가 떠서 지금 뭐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의 목적으로 좀 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줄기차게 지금 연초 대비해서 계속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빠지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만 지금 차익 실현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익 모멘텀들은 뭐 사실 굉장히 괜찮죠. 사업들 잘하고 있고, KT 자회사들로 4개로 좀 분할을 해가지고 사업 부분이 굉장히 잘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PER 그리고 배당금까지, 시가 배당률을 치면 SK텔레콤보다 훨씬 더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KT가 조금 더 좋다. 하지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SK텔레콤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고, LG U+는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제 서서히 완화하면서 언제든지 재봉쇄는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고요. LG 디스플레이도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맞았고, 주가는 좀 변동이 없는 상태, 횡보세를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어제자로 했을 때는 매도, 기간은 매수. 하지만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외국인은 매수, 기간은 매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사업을 좀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게 삼성이 좀 수주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는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매도를 많이 때려 맞은 느낌이 있고, PR 11배.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뭐 OLED 이쪽 부분에서 수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중국이 재봉쇄 하고 있고, 또 지금 화물연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물류를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또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올라가긴 할 건데, 하반기에 이제 국가전략 기술로서 이 OLED가 채택이 된다면, 그러면 또 주가적인 반등의 모멘텀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미리 사고 계셨다가 지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좀 희망을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 노파만 가는 LG 이노텍이었죠. 최근에는 주가 조정을 조금 기간 조정 버티면서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금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엘플이라는 이제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실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워낙 PER 상으로 보면 워낙 낮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들어가기 좀 어렵죠. 개인적으로 좀 들어가기 어렵고, 나머지 종목은 조금 여타로 봤었던 거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보고서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여행주들인데, 이게 다 지금 하나같이 좀 한 달 만에 시야가 바뀌었어요. 코로나 꽃물인가? 라고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전 세계 패키지도 나온다고. 근데 미국에서 이미 리오프닝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또 이 3주차에 올라갔었던 폭을 지금 다 깎아먹고 내려왔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로 끝난 건가?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다 끝났다고 하니까 이게 아리송하긴 한데, 네, 어쨌든 월봉상으로는 다시 한번 좀 하락세를 지금 맞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는, 네, 그런 반대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 목표는 역시나 좋지는 않고요. 2분기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200에 하나투어가 또 편입이 돼서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은 좀 있을 텐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정말로 좋진 않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볼까요? 주봉상으로도 좀 많이 내려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주차에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다 하락해 버렸어요. 이유를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것까지의 악재는 없는데, 네, 그래서 여기도 기간이 좀 애매하게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 외국인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네, 라고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 여기도 거래량은 좀 없고 거의 같은 흐름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같은 흐름으로 뛰고 있고, 외국인 뭐 기관 전부 다 팔고 있고, 네, 재무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뭐 파라다이스 노란 분석 있는데 뭐 이 두 종목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곧 다음 주에 이제 발사가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자주방이 지정적 리스크로 대두되는 K방산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누리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네, 연일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미쳤네요, 진짜. 매수차 그렇게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네, 올해 들어서 제일 큰 폭의 상승이지 않나 싶습니다. 누리호 1호기가 발사하고 나서 2호기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수익을 좀 거두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거기랑 또 연계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6만원 터치, 전고점 뚫었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상 좋은 종목인데 내려올 때 항상 우리가 과감하게 잡지 못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네, 그래서 모든 게 좀 좋다, 물론 실적이 조금만 더 뒷받침되면 좋겠다 라는 것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로 방산 쪽에서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실적의 근거들을 마련을 해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꾸준히 지금 수요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방산에 대한 관점은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무나 뭐 여러 가지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반영이 좀 돼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전에 계약이 좀 체결이 됐다라는 뉴스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그때도 이제 연말쯤 가면 나올 것이라는 뭐 이미 나와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주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UAM 한국형 도심항공 교통에 이제 4파전 시작이 됐는데, 현대차, 대한항공, KT, 현대건설, 하나시스템, 그 다음에 SK텔레콤, GX칼텍스, 제주항공, LGU 플러스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냥 카카오로 봐드렸었습니다. 롯데 렌탈까지 이렇게 봐드렸는데, 최근에 뉴스상 많이 안 봐드렸던 종목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시스템도 항상 고점에 위치해 되어 있고, 뭐 항공 이쪽이 사업이 부각이 되면 이 회사도 항상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얼마 전에 시동을 좀 걸었던 것 같고, 아직은 출발하지 않았지만 주가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재무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여유가 좀 많으신 분들만 좀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롯데렌탈 보겠습니다. 롯데렌탈도 좀 많이 본지 좀 오래됐죠. 36,700원 조금 아직도 기간 쪽으로 조금 조정을 더 주는 것 같아요. 롯데렌탈 좋은 종목이고, 지금 과거 이 레벨대에서 지금 버티고 있고, 실적인 좋긴 했지만 상황적으로 테마적으로 올라갔었던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 대비 내려온 걸로 치면은 그냥 기대감 먹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만 가면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네, 1분기 실적 뭐 좋긴 했었습니다만 뭐 엄청나게 서프라이징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 체킹을 좀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고정 테이프를 이제 하고 있는 엔디포스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엔디포스. 자, 엔디포스도 굉장히 좀 주가가 좋지는 않아요. 네,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실적을 꼭 체킹하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을 꼭 체킹하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기는 한데, 네, 회사가 아직은 좀 관심에서 좀 많이 멀어져가지고 조금 약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건설 쪽인데, 건설은 또 이제 주말에 또 비슷한 것들을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하고 수소 쪽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네, 주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뉴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인 OCI 협력을 같이 맺고 있죠. 네, OCI 보시면 OCI도 역시나 네, 올라갔습니다. 네, 제가 뭐 지난부터 줄창 얘기했었던, 작년부터 얘기했었던 OCI 결국에는 고점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네, 물론 여기 끝까지 제가 같이 뭐 나아가지 못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보는 시야는 틀리지 않았다.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 믿고 가면 결국엔 수익이 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푸르미를 이제 인수할까 말까 하고 있는 이제 LG 생활건강이었습니다. 아직 뭐 뉴스적으로 발표난 건 없고요. 오늘 1.9%, 네, 거의 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미 손실이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그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의문점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2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한데, 이 6.18 페스티벌에 관련 잘 열릴지, 거기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둘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킹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제목표를 보고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차트적으로도 볼 게 없죠. 네, 결국에는 이제 투심이 좀 좋아져야 되고, 코스피가 상승하게 되면 대형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금이 몰리는 걸 좀 이용을 해서 상승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게임계에서 지난해 현금성 자산이 높아지기 때문에 M&A로 이제 뭔가를 풀어가겠다라고 했었던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뭐 뉴스적으로 나오는 말들은 없지만, 우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 서서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도 제가 줄창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트리플 A급 대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고, 이 기대감이 곧 40만 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카카오 게임즈도 결국에는 이제 주가를 저점에서 6만 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카카오는 무조건 6만 원 이하로는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라고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결국에는 순매수를 1위를 이끌어낸 카카오 게임즈고, 여기는 뭐 게임 여러 가지가 반영되긴 하지만 게임즈 중에서 그나마 이제 좀 안정성이 있고 실적적으로 뭔가를 좀 본다면 카카오 게임즈만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말씀드렸고, 근데 나머지 게임사들은 이제 사실 좀 많이 좀 시야에서 멀어진 회사들이 많고, 물론 이제 정통성의 NC 소프트 뭐 요 정도. 네, 하지만 NC 소프트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죠. 이제 대장주에서 사실 좀 걸음을 좀 멀리하는 듯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메이드 역시 이제 코인 시장이 흔들거리면서 과연 위믹스가 괜찮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좀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좀 잘 여러분들 고려를 좀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가상으로 굉장히 낮지만 이 부분들이 다 코인 때문에 올라갔던 거라면 지금 이익 레벨도 사실 높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미르포가 됐을 때 올라갔었던 그 부분까지만 체킹을 하시고 거기를 고점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에도 더 많은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는데 딱 요 정도까지만 하는 게 딱 컴팩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3주차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좀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었고, 실제로 한 달 만에 좀 시야가 한 주 만에 한 달이죠. 네, 한 달 만에 시야가 좀 변경된 그런 종목들도 많은데, 네, 그만큼 좀 시장이 많이 흔들렸다라는 걸 좀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제 3주차로 넘어가고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가 다가오는 만큼 좀 여러 부분에서 호재들이 좀 나오고 호재들이 인식이 되면서 지수들 상승을 일으키면서 더 큰 상승을 좀 일으키는 그런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꼭 같이 수익을 좀 내고 같이 뭐 회포를 푸는 그런 영상 제작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